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9일 오후 5시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알아볼 내용은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좋은 뉴스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12월 달에 비트코인은 과연 12월 11일 날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인지, 우리가 원하는 알트 불장은 정녕 없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뭔가 횡보를 하면서 크게 이제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공포나 이제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끝났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이제 정확한 해답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ETF 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기관들의 자금 유입과 유출이에요. 비트코인의 ETF 뭐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관의 자금 유입과 유출, 그리고 이더리움 ETF 플로우, 이더리움의 유입과 유출인데, 이제 12월 8일 날 어제죠. 이제 블랙록 IBIT 블랙록이 이제 순유입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순유입을 보여줬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블랙록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매도세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주는,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하락을 유도하는 기관이 바로 블랙록이에요. 이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상승을 주도했던 기관 또한 블랙록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스트레티지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 스트레티지는 평단가가 74,000불에 지금 66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스트레티지는 계속해서 사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록은 계속해서 순유입을 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순유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순유출로 전환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블랙록이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세를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록이 그래도 이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순유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체적인 토탈도 매우 중요하지만 토탈보다는 블랙록의 움직임을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블랙록이 이제 1등 자산 운용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8일 날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둘 다 이제 순유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12월 8일 날 순유입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장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 위아래 엄청나게 흔들리는 요런 무빙도 있었고, 주말장에서.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개장하고 나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무빙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제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시장을 상승 쪽으로 견인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10,000개, 1624개를 추매를 해서 현재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는 74만 7K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단가는 수량은 66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그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바로 여기 비트코인의 시즌을 진짜 정말 종료할 수 있을 만한 그 구간의 스트래티지가 평단가로 가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2024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큰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기 전에 눌림목이었던 구간, 그리고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나서 그 기관들의 ETF 자금이 다시 한번 출현을 하고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20K로 올라갔던 구간, 그 각각의 구간의 눌림목 자리 저점 추세를 쭉 이어봤을 때 그 자리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현재 90K 구간이고, 그 다음 스트래티지의 평단가는 여기서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그 주가가 내려와서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스트래티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평단가는 다시 안 올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래티지가 본인들이 이제 현재 20%가량 21%가량 수익 중이고, 스트래티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손실로 전환만 되지 않으면 자기들의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서도 지금 10,000개 정도 추매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뭐 2036년 2026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이크 셀러의 관점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자리에서 각도를 세워가지고 한번 눌림목을 줬던, 트럼프 트레이드 눌림목 주고 슈팅 나왔던 구간에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전고점을 한번 다시 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12월 11일 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금리 인하, 미국의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요, 단순하게 그냥 지금 0.25% 금리 낮춰줄게, 지금 시장에 금리 낮춰서 유동성 제공해줄게, 그냥 요 정도밖에 원래 해석이 안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예요. 즉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이제 그 점도표 그래프 또는 뭐 M2 통화량 그래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거시경제나 매크로적인 관점을 얘기하면 크게 보는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M2 통화량,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산, 이런 이제 전체 자산 점도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전체 자산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똑같은 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건 뭐냐면 2023년 10월 달부터 바로 ETF 자금들,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기관들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알트 불장이 나오려면 여기 보이는 이 에셋의 자산 그래프가 크게 상승하는 힘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 QE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의 반대말은 QT라고 하는 이제 양적 긴축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양적 긴축을 종료했다라는 얘기를 두 달 전에 뉴스에서 얘기를 좀 했고, 지금 현재는 양적 완화를 생각 중이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말만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채권을 매입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그래서 금리보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예요. 채권을 매입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연준 이런 이제 발표, 이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라고 하는 이제 단기 채권을,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걸 예상한다. 그리고 보시면 금액은 보시면 한 1조 가량, 1조 가량 이제 여기 있다. 월 450억 달러 속도로 1년 이하의 미국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2월 11일 날 발표하는 금리 인하, 금리가 뭐 0.25% 내린다, 0.5% 내린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채권을 매입하냐 안 하냐. 채권을 매입해서 이걸 양적 완화로 가느냐. 양적 완화로 간다면 여기서 자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자산이 상승하게 되면 이 자산은 투기성 자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2023년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0월부터 상승했던 저 자산은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ETF 자산이에요. ETF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즉 기관의 자산이라는 소리예요. 기관의 자산은, 기관은 절대로 투기성 자산이 아닙니다. 투기성 자산이 아니고, 기관의 자산은 바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전략적 투자, 스마트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뭐 100%, 200%, 300%를 수익 내려고 매수하는 세력들이 아니에요. 정말 안전하게 10%, 20%만 먹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운영함으로써, 이 자산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수수료를 좀 먹자. 이런 거래량을 발생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나 운용을 하는 회사들이 바로 이제 뭐 펀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블랙록 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저런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저런 이제 뭐 펀드 기관들이 혹은 뭐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레이스케일이 얘네들이 수익을 내서 일부를 당연히 먹기도 하겠지만, 그 수익금의 일부를 먹는 것보다 중간에서 수수료 띄기로 먹는 게 훨씬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블랙록이 뭐 10조를 운영합니다. 10조 중에서 정말 안전하게,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게 내일 3% 올라갈 확률이 정말 99%잖아요. 그러면 한 7조를 투자해서 정말 1%, 2%라도 안전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7조에 대한 1%, 2% 상승분을 먹으면 수익금은 뭐 7조에 1% 먹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수수료가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회사들이나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정말 1%라도 안전하게 먹게끔, 그러니까 1%를 먹더라도 큰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라든지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그런 이제 투자처를 찾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관의 자금들은요, 절대로 알트를 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체 자산, 에셋에 대한 자산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이제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국채까지 매입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QE,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유입되는 자산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처럼 투기성 자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채널과 이더리움의 상승 채널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트코인 두 가지 동일한 지금 2023년 7월부터의 상승 채널을 그려보시면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채널을 이탈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여전히 상승 채널 안에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채널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상승 채널 안에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솔라나가 지금 ETF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필두로 지금 이런 투기성 자산들, 그 다음에 이제 연료가 되는, 상승 연료가 되는 그런 이제 연료 자산들이 강하게 상승이 되고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알트장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12월 11일 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이제 패는 까봐야 아는 거지만,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여기서 하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해가지고 횡보를 하는 그런 시장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전체 자산들은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그러면서 바닥에서 이제 알트들이 하나씩 강하게 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스닥과 우리 코스피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10월 10일 날 하락했던 자리를 전부 다 메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왜 비트코인만 못 가냐? 그걸 알아야 돼요. 비트코인과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나스닥, 이거는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달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코스피랑 나스닥은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존재하잖아요. 삼성전자, 그리고 뭐 테슬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엔비디아, 이런 이제 빅테크, 빅식스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펀더멘탈이라는 게 없어요. 단순하게 얘는 정말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양적 뭐 QE 진행한다 라는 얘기들로 정말 자금들이, 시장의 자금들이 풀려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또는 뭐 비트코인이라고 쓰고 이꼴 뭐 코인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성질이 다른 게, 주식시장은 오케이, 이제 시장 반등할 만하네, 자 올려,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전지,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그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코스피 시장의 2차전지라고 하는 뭐 에코프로, 이제 실시간 생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에코프로 같은 경우 며칠 전에도 상한가 20%, 30%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되는 종목들이 지금 20,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눌림목 9만원 이후에 지금 현재 30%, 40%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만하네, 그럼 올라갑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펀더멘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펀더멘탈은 기관들과 그냥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투자처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와 QE, 즉 뭐냐면은 돈으로, 그러니까 돈질로 올라가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방향성이 크게 상승 쪽으로 잡히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역대급 알트 불장이 나오기에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뭐 물론 바닥에서 많이 하락은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분명히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무댕,
코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퍼치 펭귄 그리고 바닥에서 뭐 브렛 코인 이런 밈 코인들이 바닥에서 막 20% 30%씩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즉 밈 코인들이 움직이는 게 바로 밈 코인들이 지금 현재 바닥에서 밈 코인이 지금 거래량과 이제 양봉 그 기준봉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밈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커뮤니티 기반이고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뭔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테마와 섹터입니다. 물론 AI 같은 거는 뭐 진짜 펀더멘탈은 없지만 AI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뭔가 테마가 보여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올라가면 AI 코인들 버추얼 프로토콜이라든지 월드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밈 코인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나쁜 말로 얘기하면 디지털 쓰레기거든요. 이런 디지털 쓰레기가 거래량이 들어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코인의 커뮤니티가 활발해지고 코인 시장이 살아나는 불장의 시작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밈코인들이 하나씩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진짜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며칠 전에 200%가량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건 해외 코인에서도 동일한 이제 상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은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알트 불장이라고 하는 한 사이클을 한번 주고 비트코인은 쌍봉을 만들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시즌 종료가 되면서 마이크로셀러는 진짜 물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하락할 거고 코인 시장도 결국에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없고 비트코인은 2023년 7월부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120K, 130K까지 터치를 하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는 하락을 할 거다. 그리고 시즌이 종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시즌이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알트 불장이라고 하는 형태는 분명히 보여주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상승한 이후에 모든 알트코인들을 설거지 파동이 나온 다음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때 잘 정리하고 그때 좀 수익을 많이 내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하시면 이렇게 좋은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